연방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을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만 가능하도록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공항의 입국 심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던 한인 용의자가 태국에서 체포돼 송환됐습니다. 최대 30년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치안당국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국이 내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각 지역에서 투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의 본격적인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만 가능하도록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수준의 파급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이 미국 이외 국가, 즉 신청자의 본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머물며 진행되던 신분 조정 절차를 철폐하고 본국 대사관 발급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에 체류하다 시민권자와 혼인 또는 취업비자 소지 상태에서 영주권 절차를 밟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연방이민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생이나 취업, 관광, 단기 주재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위해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한 것일 뿐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장소를 본국으로 제한하는 경우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학업이나 고용관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적인 체류자들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연방이민국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신청자의 경우 명백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공항의 국제선 입국 심사와 화물 통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압박이 이번에는 공항 운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마크 웬멀린 국토안보 장관이 최근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이른바 성역도시 공항의 국제선 입국 심사와 화물 통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역도시는 연방이민 단속에 지방정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민 당국과의 협조 범위를 축소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거론된 지역에는 뉴욕과 뉴요크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필라델피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제선 승객의 여권 심사와 수화물 검사, 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은 세관국경보호국 CBP입니다. 만약 CBP 인력이 철수하거나 업무가 중단될 경우 해외에서 해당 공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은 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항공사들은 국제선 도착편을 취소하거나 입국 심사가 가능한 다른 공항으로 우회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화물 통관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여행객뿐만 아니라 항공사와 관광업, 물류업계까지 연쇄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뉴욕권의 JFK 공항과 뉴요크 리버티 공항은 미국으로 가는 대표 관문입니다. 로이터는 지난해 뉴욕권 주요 공항으로 입국한 국제 여행객이 5천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실제 시행된 조치는 아닙니다. 국토안보부는 관련 보도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교통부 장관도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항공 여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해외로 도피했던 한인 용의자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아칸소주 지역 매체들은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한인 리차드 임 씨가 지난 14일 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어제 법원에 출두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아동 성범죄를 일으켰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출국해 카타르와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은 인터폴,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펼친 끝에 임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임 씨에게는 최대 30년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각 지역 치안 당국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자 색출을 위한 순찰이 강화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부터 메모리얼데이 당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벨트 미착용과 난폭 운전, 과속 운전자를 적발하고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과 경찰국도 음주운전자 색출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체크포인트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각 치안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1,10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다가오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곳곳에서 투표센터가 운영됩니다. 투표소를 방문할 경우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 용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내일부터 선거 당일인 다음 달 2일까지 투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선거일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엽니다. 투표센터에는 유권자 등록, 현장 투표, 우편 투표 용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등록을 마친 한인 유권자는 22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 중간 선거인 2022년보다 9.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하원 의원,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검사장, 판사 등 선출직 공무원 선거가 이뤄집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경우 YMCA와 트리니티 중앙 루터교회에 투표센터가 설치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점차 확산되면서 대기질이 악화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지속적으로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산타로사 아일랜드 산불은 지금까지 18,379에이커, 푸틸 산불은 904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진화율은 각각 59%와 8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베인 산불은 지금까지 1,497에이커, 베로나 산불은 648에이커를 태웠고 진화율은 각각 67%와 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도 새롭게 보고된 알타 산불은 지금까지 334에이커를 태웠지만 진화율은 0%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부연안 대기질 관리국은 산불이 확산되면서 대기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불로 인한 연기가 확산되며 호흡기 질환이 늘어날 수 있다며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N95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주들의 최후 보루인 페어플랜 보험이 오는 10월부터 대폭 오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산불 위험지대에 속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제공되는 페어플랜 보험의 가격을 평균 29%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상 시점은 오는 10월 15일로 정해졌는데 대형 산불이 지속되며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페어플랜 측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덮친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이후 지금까지 29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하면서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어플랜 보험 가입자 절반은 30에서 50%가량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며 산불 고위험 지역에 속한 주택의 경우 최대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기존 3,000달러 수준에서 6,0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어플랜 가입자는 최근 2년 사이 거의 2배로 증가했는데 산불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민간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것이 원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예정된 장남 결혼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관련된 상황과 미국에 대한 사랑이 참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워싱턴 DC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현재 언론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루 육군 참모총장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이란으로 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been some progress. I wouldn't exaggerate it. I wouldn't diminish it. There's more work to be done, but look, yeah, there's been some, and that's a good sign. 다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get it. We don't need it. We don't want it. We'll probably destroy it after we get it,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it. 미국은 또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통과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란 정부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즉각적인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담긴 합의문 초안에 서명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아는 현지 시각 어제 양국의 합의안이 몇 시간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합의 임박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테헤란을 방문한 것도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몇 달간 미국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양국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타르 대표단의 외무장관 회동을 확인하면서도 공식 중재자는 파키스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의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초점은 오직 종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핵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을 논의한다면 결코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료품을 지원해주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프로그램 캘프레시가 수혜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캘프레시는 다음 달부터 수혜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20시간 이상 근로에 나서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강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18세부터 64세 사이 신체 건강한 성인 중 14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서비스국은 변경된 기준은 다음 달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기수혜자의 경우 다음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애 수당을 받고 있거나 출산을 앞둔 경우 또는 실업급여 수혜자 등은 일부 예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3일 연속 오른 건 올해 들어 처음이자 작년 12월 24일 이후 5개월 만인데요. 특히 다우존스는 지난 2월 10일 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14주 만에 갈아치웠고 S&P 500은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8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이란과의 평화협정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유지된 상황에서도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미시건 센티멘트는 전망치를 밑돌며 지난달 기록했던 74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고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7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3일째 매수 심리가 자극된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음을 제대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늘도 약세를 보인 엔비디아가 최근 6일 동안 5위를 떨어졌음에도 다우존스는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번 주 역시 3대 지수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3대 지수가 같은 날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하는 순간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